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기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우와, 우리 증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3,800이라는 숫자를 벌써 보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요즘에는 멘트하기가 좀 무서운 게 네. 제가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이번 한 주는 3,800선 이야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하루에 바로 돌파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하던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나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돼요. 우리 증시 그동안 사실 많이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 증시만 계속 갔었죠.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증시 너무 올라서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네. 갈 길이 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런데 걱정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네.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 컴백이 지능순. 그렇습니다. 이제는 딱 이 이야기처럼 되고 있습니다. 3,800 넘으니까 이제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는 게 막 네. 4,000, 5,000피 조만간 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4천은 진짜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와중에 내 계좌는 아직까지도 2,500선대 그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또 능력 있는 친절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8200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도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 고민도 함께 해주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네. 자, 주피터님 반갑습니다. 플루투스 율피테르님은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국장 수익은 지능순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 증시 따라오셔야죠. 태양과 바라님 2차 전지 화이팅. 화이팅! 특정 섹터만 저희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도 반도체도 네. 로봇도 오늘 뭐 화장품도 다 같이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김흥래님 그날 에코프로 BM인가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같이 네네. 응원해 주셨던 게 상한가 가자고 했던 종목이 맞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응원해 주셨던 글도 기억이 나고 저평가님도 글 남겨주시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좀 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희 뭐 섹터를 막론하고 어떤 종목이든지 좋습니다. 종목 고민 신청해 주시면은 또 이와 관련해서 깔끔한 종목 상담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도 또 시장과 관련된 랭킹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어떤 주제인지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백만장자. 제가 목표로 하는 인생이군요. 네. 백만장자라는 키워드로 네. 과연 시장과의 접점이 뭐가 있을까? 참고로 이 100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쵸. 한 14억 정도 된답니다. 네. 지금 환율로. 그래서 이 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할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출발을 해봤거든요. 오늘의 랭킹은 바로 이겁니다. 야,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탑5군요. 그렇습니다. 돈 많은 네. 사람들은 뭐 살까 궁금하잖아요. 그분들 포트폴리오 궁금하고 요즘 들어서 또 전원 버핏이라고 뭐요? 배우 전원주 씨.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또 우리 국장과 함께 부를 늘려가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한 증권사에서 예탁 자산 10억 원 이상의 이 계좌를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네.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기준으로 이 고액 자산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공개해 드릴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종목들입니다.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골고루 있네요. 거기에다가 근데 왜 하나 오션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제작진이 오타를 낸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제작진 요즘에 합성하는 기술을 혹시 여기다가 써줘야 될 텐데. 혹시 우리 제작진이 하나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요? 왜죠? 잠시만요. 이거 네. 제작진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제가 약간의 상장할 거? 어떻게 제가 된 일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나 봐요. 하나 오션이 아니라 지금 하나 두산 한미 반도체로 바꾸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예. 하나 오션, 네이버, 한미 반도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으로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야,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네이버, 인터넷
거래 플랫폼 대표주부터 원전 대표주, 바이오 네. 대표주, 반도체 그리고 조선까지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 다 모여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네. 그런 게 아닌데 다 다른 섹터에서 이렇게 종목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기준 딱 10월 기준이 아니라 9월 기준이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는 얼마나 좀 겹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잠깐 좀 볼게요. 스카이로켓님, 토마토 방송 덕에 제 계좌가 꽃길입니다. 이렇게 꽃길만 계속 걸으시길 바랄게요. 계좌가 로켓포 발사하듯이 네. 우주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수익으로 돌아선다는 얘기. 앞으로는 돌아선다가 아니라 수익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하죠? 이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만 잔뜩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빨간 목련님 랭킹쇼 시작하자마자 장이 한 단계 톡 튀는 듯요. 그렇습니다. 많이 좀 튀어 올라야 되겠죠. 이하준님 오셨고요. 슈팅스타님 오늘따라 눈이 반짝이는 등 렌즈인가? 렌즈가 아니라요. 제가 주말 동안에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충혈돼서 그럴 겁니다. 그 일요일에 제가 그 투자자산 운용사 시험 보고 왔는데 너무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예. 토요일 밤에 진짜 잠을 아예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리듬이 꼬여버렸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들만큼이나 네. 또 우리 창호앵커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하면서 그럼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네. 위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말까지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도움 종목 진단 해봐야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그 백만장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일까? 9월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히기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있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부터 한미반도체까지 제가 봤을 땐 이거 우열 가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9월 기준이라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의 의견 하나 툭 남겨주시죠. 자, 우선은 이 10억이라는 자산을 뭘로 벌었는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셨던 분들은 출발하기 전 종목을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았던 이제 한미반도체를 미리 좀 사두는 영역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토대로 해서 10억을 만든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있는 자산을 10억 원을 넣어서 샀다라는 관점이라면 좀 안정성을 추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쪽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아무래도 모멘텀이라든지 스터디가 좀 필요한 영역이죠. 실적보다는 지금 동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순위가 좀 낮지 않을까. 물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우리 앵커님들과 같이 열심히 그럼요.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좋아하지만 순위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그 랭킹쇼 하면서 질문을 툭툭 드릴 때마다 저는 사실 감탄합니다. 맞아요. 이 즉석에서 바로 드리는 건데 사전에 이게 뭐 공유가 되질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석에서 분석적인 의견을 남겨주신다는 거 정말 박수 드리고요. 자, 이 의견은 그렇지만 실제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 면밀한 분석 종목 상담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자나핑님께서도 네. 시험은 지금이나 학창 시절이나 정말 그럼요. 싫어하셨는데, 예. 그런데 다들 싫습니다. 싫은데도 네.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장호 앵커가 또 열심히 공부를. 저는 요즘에 딱 느낀 게 어제 사실 그 네. 고향 친구가 시험 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도 올라와서 네. 저랑 같이 그 저녁에 술 한잔하고 했거든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와, 나이 들고 공부 진짜 못하겠다. 어렵죠. 왜냐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네, 그래서 예. 시험은 진짜 어릴 때 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관성 붙었을 때 해야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개 종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네. 가운데서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한중님께서 올려주신 한미약품 볼게요.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네, 예.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45만 5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5% 살려주세요 하셨는데 왜요? 아이고. 한미약품이 지금 얼마냐면은요. 네.
40만 원을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35만 5천 원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 올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꽤 많았었죠. 네, 그때 고점이 48만 원 정도 아이고. 갔었는데 네. 이거는 대체거래소네요. 지금 KRX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 40만 원 언저리 그 네. 가격까지는 갔었는데 일단은 원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중은 4분의 1을 떡하니 실어 놓으셨는데 과연 한미약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분은 지금 고생을 좀 오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45만 원 가격이면 2019년 가격입니다. 지금 2025년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지속하고 계신 거고, 사실 그동안 한미약품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일단 이전에 2015년, 16년도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 1세대입니다. 물론 반환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것들을 다 반납하고 내려왔습니다만, 당시에 지금의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비만 치료제 신약 기업들 같은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 많잖아요. 막 조 단위로 하는 기업들도 많고. 근데 당시에만 해도 한미약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먼저 출발했던 기업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요. 사실은 좀 뒤떨어져 있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왜 어떤 측면이 뒤떨어져 있냐면 한미약품은 실적은 괜찮죠. 왜냐하면 제네릭 의약품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빅파마들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약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하는 형태의 약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감기약도 이름은 다 다른데 성분표 보면 다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네릭 의약품들에 많이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 그럼 앞으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나 메쉬 치료제 향으로 보면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신약으로 보면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또 플랫폼으로 보면은 오늘 좋은 바이오 기업들 있죠.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려면요. 결이 일단 맞아야 됩니다. 어떤 결이냐?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개발하고 있는 방향과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 기술을 사갈 거니까요. 그리고 사가지 않더라도 기술을 평가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결이 맞아 떨어지냐 하면은 지금은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요동치죠.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기가 또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더 인하될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상대적으로 어떤 바이오가 좋을 거냐를 봤을 때 다시 기술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미약품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부각받는 영향들은 다 비만 치료제 향입니다. 우리 창호 앵커님께서 잘 설명 주셨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 형태예요. 편의성 증대, 그러니까 반감기로 가거나 경구용을 개발하거나 플랫폼 형태죠.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우리가 GLP-1 계열이라고 보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중작용이 있고 삼중작용이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씩 첨가하는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왜 첨가하냐면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살을 빼기 위해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육량이 같이 빠지는 부작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육은 안 빠지고 이제 지방만 우리 말에 태울 수 있게끔 만드는 항체들 그리고 약물을 같이 집어넣는데 이 개발을 지금 신약으로 트렌드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일동제약이랑 한미약품 두 개입니다. 신약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게. 다만 이 모멘텀은 저는 사실 결과값까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2중, 3중 작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빅파마도 굉장히 많아요. 적용되고 있는 약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뭐 몇십조 단위로 그냥 수시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빅파마들을 한미약품의 자본력으로 개발하는 걸로는 승자가 되는 걸 기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될 때 거래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계속 뜨거울 거예요. 글로벌에서 약품 중에 제일 잘 팔리고 돈 제일 잘 버는 약이 비만 치료제고 그걸 일라이릴리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 중에 시총 1등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커졌으면 커졌지. 그럼 이랬을 때 모멘텀을 받는 형태들 가지고 거래를 끝내는 게 좋다. 임상 결과라든지 실제 승인 결과까지 기다리게 되면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 가격 올까요? 이런 질문이잖아요. 본전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온다고 봅니다. 네. 다만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탄력도가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데이터 발표하는 것도 내년 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좀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좀 비싸게 사는 형태보다는 그리고 모멘텀이 좀 감소되는 기업들보다는 좀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얘는 본전까지 기다렸다가 손실 안 보고 나오는 선에서 거래를 끝내는 거를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을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잘 가주다가 좀 눌려버려서 약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의견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좀 손해보고 있더라도 네. 이렇게 내실 갖춘 기업은 그래도 좀 안심을 하면서 원금 회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종목 상담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양갱이님 그 사이에 안녕하세요 올려주셨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님도 계시고 카카오, 네. 삼성전자, 뭐 로보스타 오늘 로봇주들이 또 와. 급등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로봇주들이 바로 얼마 전에 반도체와 함께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꽤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간다고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못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안 밀리네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막 휴림 로봇도 상한가고 네.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장세를 보면은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좀 하게 됩니다. 이 말 진짜 공감되네요. 이게 지금 지호님도 채팅창에 창호의 상정행 반가워요. 에코프로 그리고 BM, LNF 금요일에 뭐가 씌워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아, 정말요? 그런데 10분 만에 그게 쫙 올라갔대요. 칭찬 부탁 미뤄요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 꽤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만큼 투자 습관을 오히려 잘 들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장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호님은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 종목에서 상을 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뭔가 오늘은 반도체 쪽인가 보다 로봇도 좀 들썩였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온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장 초반에 차익 매물 봤던 2차전지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고 가죠. 여기저기서 네. 축포가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고 계세요. 아니 가만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 오늘도 잘 가죠. 그렇죠. 그 2차전지 또 가고 있죠. 제약바이오 오늘 아주 좋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회를 확실히 잡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많은 종목군 가운데서 약간은 좀 소외되고 네. 약간은 오늘 장에서도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종목으로 두 번째 준비를 해봤죠. 좋습니다. 캣테디님의 종목인데요. 캣테디님이 참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굉장히 좋은데 인터내셔널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52,000원에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딱 매수가와 현재가가 맞아요. 맞아떨어집니다. 예. 5%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요.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포스코 그중에서도 인터내셔널은 언제쯤 숨통이 트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네, 포스코 인터는 이제 2023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포스코 인터가 2차 전지 종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를 베이스로 해서 다 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셌죠. 근데 사실 포스코 인터는 2차 전지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나 상사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이나 에너지가 훨씬 더 연관성이 깊죠. 최근에 이제 업황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이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이 이제 글로벌로 좀 확산이 되면서 LNG 거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형태도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이라든지 또는 대만에도 상사 기업들이 상당히 잘 가요. 근데 국내에는 상사 기업들이 좀 조용한데 순서가 곧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 주도주를 토대로 해서 단기나 스윙 정도의 거래를 원하신다면 포스코 인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분간 그리고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조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본다라면 저는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거래 자체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오늘처럼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시장 대표 섹터들은 쏘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이렇게 하면은 투자 못 합니다. 포스코 인터는. 오히려 생각보다 조용할 때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걸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상사 기업들이 에너지 거래들이 확산이 되는 것과 함께 특히나 이제 선진국 단위로 해서 상사 기업들이 퍼포먼스가 좋은 것들이 국내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가 잡히고 그 중에 한 50%가 이제 자원 관련 외교이기 때문에 자원 관련 무역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만한 재료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한 6개월 이상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죠. 더 살 수 있는 가격은 없습니다. 단순히 비중만 들어가니까요. 좀 빠졌을 때 한 48,000원 정도 구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토대로 좀 끌고 가는 게 좋고, 횡보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이 6만 원 레벨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이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습니다.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포스코 그룹 쪽 함께 가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 감안을 해두시고 앞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수익도 꼭 내시죠. 네. 지금 태양과 바라님 제약주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그리고 황금마로님도 그 사이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오늘의 랭킹은 백만장자라는 키워드를 놓고 또 고액자산가들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일체 유심조님께서는 고액자산가들이 10월에는 2차전지로 우르르 몰려왔다고 소문났대요. 네. 예. 진짠가요? 그건 이게 모르겠지만. 바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사니까 또 오르겠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 지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런 종목도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채팅창에도 클로버님 제약바이오 그리고 시젠 이런 종목도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시거든요. 네, 참 신기하게 2차전지 종목은 여기는 없네요. 네. 9월에는 고액자산가분들이 안 산 것 같은데 10월에는 또 이쪽으로 포트로 옮기셨는지 일단 9월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5위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5위는요. 5위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보면은 올해 들어서 뭐 8월, 7월 이때도 여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너무 조용했고 그렇죠. 지금도 잠잠하게 그냥 100만 원 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좀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 찾는 그리고 고액자산가분들이 굵직한 자금을 담으려다 보니 그렇죠. 약간의 사이즈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감안을 했을 때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증권사 기준으로는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138억을 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8억이요. 근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가면 정말 엄청난 탄력을 맞아요. 보여주는데 잘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뭐 하한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고액자산가 분들은 이 중에서도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마침 쉬어가는 타이밍인 저 종목을 이렇게 택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양쪽 시장 1% 초중반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서 코스피 3,7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3,800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는 8만 원 선도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는 홍라이와 이부진, 이서연, 삼성과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 처분을 예고하면서 현재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97,600원 선 지나갑니다. 3위에는 휴림로봇이 올라왔는데요. 정부가 12월 국민성장 펀드를 출범하면서 AI와 로봇 분야의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에 강한 매수세가 물렸고요. 휴림로봇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4위에는 한라캐스트 올라왔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되면서 13,590원, 오늘 장중에는 상장 후 최고가까지 올라섰습니다. 5위에는 SK하이닉스 랭크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전망까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48만 7,500원, 역시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6위에는 한미반도체가 올랐는데요. 한미반도체도 3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15만 원 선까지 터치해냈고요. 현재는 14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4분기에는 대형 원전과 함께 가스터빈의 수주 기대감 속에서 호실적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8만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로보로보 랭크됐는데요. 로보로보도 교육용 로봇이 국내외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국 수출도 강화한다는 소식에 힘입으면서 주가 26%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하나오션이 올라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의 훈풍도 닫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현재는 11만 3천 원 안팎 소폭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위에는 로보스타 올라왔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와 로봇 AI 통합 제어 플랫폼 개발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현재 8%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도 로봇주가 랭크됐는데요.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현재 14,000원 선 웃돌고 있고요. 12위에는 에코프로 BM 랭크됐습니다. 에코프로 BM 3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16만 원 선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13위에는 금강공업 랭크됐습니다. 금강공업은 글로벌 재건 프로젝트의 모듈러 주택이 수주에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했는데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채 8.5%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제닉스 로보틱스 랭크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로봇 자동화 관련주인 제닉스 로보틱스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현재 16% 급등세 유지합니다. 이어서 15위에는 아스테라시스 랭크됐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스테라시스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채 현재 캔들 윗꼬리를 달고 음봉 전환했고요. 1.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삼성 SDI 랭크됐습니다. ESS 기술력에 주목받으면서 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요. 현재 주가는 26만 원 선 안팎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현대차 올라왔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 품목 관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차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주가 오늘 장중에는 25만 4,5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24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네이처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줄기세포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보유한 네이처셀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졌고요. 현재도 19% 넘는 강세 보이며 28,000원 선 거래됩니다. 19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서머 로보틱스 투자로 인해서 로봇주 랠리에 탑승하려는 네이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주가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LG전자 랭크됐는데요. 인도법인이 IPO 흥행을 거두면서 주가는 9만 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뜨거운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로봇주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정부의 투자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는 옵티머스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계속해서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로봇주,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이라도 탑승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봇주입니다. 올해 초에 튀어오르다가 꽤 오래 쉬었었죠?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올랐습니다. 좀 쉴 줄 알았더니 전혀 쉬질 않습니다. 오늘도 급등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로봇주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건가? 많이들 고민하시겠죠? 자, 전문가님, 로봇주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건가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시가 베팅이나 종가 베팅 같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형태의 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해야죠.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오늘만 뜨거운 게 아니죠. 지난주 한 주도 거의 시장 대장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빠르게 거래한다면 단타, 하루 이틀 3일 정도를 본다면 단기 정도의 기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범주를 넘어서는 거래 있죠. 5거래일 이상을 타겟하고 이제 월 이상의 플로우를 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먹을 자리가 없죠. 이미 올라간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제 제가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는 안 합니다. 네. 로봇주들은 지금 상태에서 할 만한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완전 후발주 형태로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휴림 로봇 정도인데 휴림 로봇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이런 구조면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단기 거래만 한다. 나는 그리고 거기에 실력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뭐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는 분들은 로봇주 말고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좋죠. 오히려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 이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결국 과거랑 달라요. 작년에는 A라는 섹터가 올라가면 BC가 못 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보면요, A 올라갈 때 BC 같이 가요. 결국에는 로봇주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오늘만 해도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같이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섹터가 좀 더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로봇에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기간을 포커스해서 거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고, 그중에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안 보는 게 좀 유리하다. 이 정도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의견은 너무 뜨겁다. 지나치게 뜨거운 것 아닌가.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수익에 너무 젖어있지 마시고 수익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잘 올라가는 종목들 무한정 올라갈 거라고 기도만 하셔는 안 되고요. 이거 이쯤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꼭 남겨주셔야 앞으로 투자하실 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죠. 맞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반도체도 네.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비중을 더 늘려볼까요? 네.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반도체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네. 반도체 종목을 하나 골라봤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2배씩 한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네. 안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후발주자 성격,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STI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제법 있죠? 맞습니다. 워낙에 반도체는 소부장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찾아보면은 덜 오른 종목이 있거든요. 네. 과연 이유가 있어서 덜 오른 건지 아니면은 시장의 관심을 미처 못 받아서 앞으로 잘 갈 만한 종목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네. STI 그레이스님이 보유하신 종목이고요. 사신 가격은 22,200원, 비중 7%로 들고 계신데 현재도 22,700원이니까 수익 구간이세요. 네. 2만 원대 잘 사셔가지고 이 종목을 단기, 중기 매도 가격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종목 과연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STI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바라보기 적합할 겁니다. 반도체에 보면은 지금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을 보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조단위 시총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 라인업이 먼저 좀 출발을 하고 있고 후발주 형태의 종목들 중에는 아직 안 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의 영역이나 펩리스 같은 종목들은 안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할 텐데 순환매에서는 후발 형식의 종목들도 차례가 도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STI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장비입니다. 장비가 주력이고 수출이 한 40% 찍히는데 이제 제품들 중에서 이제 주력, CCSS라 그래서,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있고요.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또 웨 시스템, 그러니까 습식 공정 장비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론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보적인 프리미엄부터서 한미반도체처럼 움직이고 이런 측면은 사실 어려워요.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벤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주력으로서 많이 사긴 어렵죠. 당연히. 반도체 많이 살 거면 메인 DC,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해야 되는데, 사이드에서 이렇게 비중을 이제 한 자릿수대 정도 공략해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시장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좀 더 밸런스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적절하게 잘 사신 것 같고요. 가격도 아주 좋고요. 잘 들고 가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28,000원 정도 레벨 있죠.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고민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들고 갈까? 이 정도로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8,000원이면은 네. 22,2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이 상당하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갈 거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대로 좀 홀딩 하시면서 큰 수익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자신감을 또 불어넣어 주시네요. 네. 자, 사실 뭐 예전 같으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종목들은 그냥 계속 소외됐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장의 흐름이 좋으니까 소외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전략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같이 따라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홀딩 의견 나왔고 그 사이에 절파고 TV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하시면서 오늘 야, 종목이 공교롭게도 예.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과 겹치는군요. 한미반도체를 신청해 예. 주셨는데 이 고액자산가가 산 종목 탑5 안에 또 있죠. 절파고 TV님 혹시 고액자산가? 예. 이거 의심스러운데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쩐지 예전에도 보면 예. 졸파고 TV님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카카오 이쪽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들 큰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들고 계시더라도 아마 한 자릿수의 비중이 아닐까. 네.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그래서 자주 오시는 단골 시청자분들의 투자 성향은 어느 정도 좀 저희도 파악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양한 의견들 저희가 예. 갖고 있으니까요. 또 종목 진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로버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마트 좀 보겠습니다. 유통으로 오랜만에 가네요. 진짜요. 예. 요즘에는 다 이렇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종목들 잘 안 보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만 많이 봤는데 예. 이마트를 오랜만에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마트가 사실 한 7월 여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시 또 잘 가나 보다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요 몇 달은 내려옵니다. 힘이 빠져 있어요. 상반기 이렇게 가다가 그쵸. 하반기 들어서면서 뭔가 하산하는 분위기예요. 아니 그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가 상반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꾸준히 올라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많이 또 종목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74,000원이고요. 20%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 가격이면은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신 얼마 들어요. 안 되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가 다시 또 돌아갈 것이다. 윗방향으로 꺾어 올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마트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죠.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뭐 지수가 상방을 계속 트라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순환매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 좋은 거 사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지금 주도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성장 업종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더욱더 성장하는 업종들이 중요해져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AI 같은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 안에서는 성장세에 대해서 개별 기업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유통기업들은요, 사실 이 성장 사이클, 성장 업종들이 주목받는 시기랑은 안 맞죠.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고금리 때 유통이나 건설, 철강처럼 실제로 소비재 라인들 그리고 산업재 라인들이 좀 각광받던 시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소외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이제 성장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그리고 그 초입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마트가 이제 과거에 제가 상담을 한 번 더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랭킹쇼에서. 그때가 아마 9만 원 정도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범주에서 거래를 끝내시는 걸 권장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마트가 올라왔던 거는 이마트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마트의 오너죠. 이제 정용진 부회장과 트럼프와의 인연,
토대로 해서 이제 트럼프 임기 초창기에 좋은 모멘텀들 또 정책 단위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증시는 또 높게 점치고 있었고 그를 토대로 올라갔던 구조였거든요. 저는 그런 테마성 재료들이 붙어 있을 때 거래를 끝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이마트를 그 당시에 샀던 분들도 아니었어요.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인데 당시에 제가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내려간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봐요. 왜 이상한 게 아니냐면 실제로 이마트의 외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스스로 바라보더라도 대형마트에 방문하는 횟수가 한 10년 전 대비해서 어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현저히 줄었을 겁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죠. 온라인 유통 채널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건 이마트한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1등, 2등의 온라인 채널은 네이버랑 쿠팡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SSG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까지 이해하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는 결국에는 밀리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계속 줄어들고 실적이 완만하지만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들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실적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불리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올해 초처럼 이제 오너 관련 노이즈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상승하는 동력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테마 같은 게 붙을 때 올라가면 거래를 끝내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다. 이런 방식의 의견을 많이 드렸고 지금은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이런 구조면은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막 시장 빠질 때 좋은 섹터 막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막 담으셨어야죠.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곳을 우리도 같이 집중하는 게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이마트 가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목은 더 가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탄력이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건우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예. 계속해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 목련님이요. 예. 저도 공산품이나 무거운 건 쿠땡에서 구매를 해요. 라고 이야기 또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저도 진짜 대형 마트 가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제 특히 코로나 때 저의 행복이 저녁에 그냥 운동 갔다 와서 대형마트 산책하는 거. 코로나 때 왜요? 코로나 때 대형마트를 가면 한산에서? 약속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냥 예. 거기 가서 그냥 슬쩍 구경하면서 괜히 그냥 뭐 고기도 한 덩어리 사고 이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원래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를 별로 안 사도 돌아다니는 걸 그냥 좋아하거든요. 참 그런데 요즘엔 많이 안 가게 됩니다. 네. 진짜 맞아요. 공감되더라고요. 화이팅 과장님도 맞아요. 무거운 거 무조건 온라인 주문. 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래요. 무거운 거, 부피 큰 거 그쵸. 이런 거요. 이게 진짜 그 온라인 주문하는 거에 이게 쉬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 맛들이면은 이거 나가질 못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저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반가운 손님 우리 택배 아저씨들 네. 늘 이 수고하시는데 힘내시라고 감사한다고 이런 마음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쯤에서 또 오늘 키워드 4위 한번 알아볼까요? 5위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종목들이 인기가 확연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자, 그러면 4위를 이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와 한화오션이 있는데요.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알아보죠. 자, 4위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예. 더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의외예요. 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네. 이 8월까지도 워낙에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 네. 마음이 같이 좀 반영되어 있는 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저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거래도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종목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의외입니다. 저는 못해도 2위 이럴 줄 알았는데 4위군요.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별 차이가 안 나요. 1억도 그래요? 차이가 안 납니다. 소수점짜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거의 엇비슷하게
비싸게 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고액자산가분들이 괜히 고액자산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오. 이렇게 상당히 주가 상승을 이뤄낸 다음에도 네. 신규 매수를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또 9월달 이후에 10월달 들어서 한 번 더 레벨업 했잖아요. 그때 네.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5위,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부터도 한번 같이 예상을 해주시죠. 고액자산가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1위는 네. 지금 본 종목군들의 2배 이상 샀습니다. 2배 넘게요? 예, 어떤 우와. 종목일지,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덜 갔던 종목일지, 아니면은 뭐 조선 같은 경우 워낙에 좀 활활 날았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사셨을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그리고 제가 번외편으로 해외도 찾아봤어요. 그래요? 해외는 9월 달에 많이 산 종목이 네. 뭐 비트코인 투자업체,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팔란티어, 오라클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 5위권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었습니다. 고액자산가분들, 우리나라 고액자산가분들이 매수한. 그쵸. 우와. 9월달에 이 종목을 많이 샀다는데 오랜만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야. A주, B주 있잖아요. 그쵸. A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한 주에? 되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고액자산가 분도 한 주를 못 사신대요. A주 같은 경우. 그 정도였나요? A주가 한 주에 지금 10억 하거든요. 예. 그리고 B주 우와.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물론 또 한 60만 원, 70만 원 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 정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해외 쪽에서도 이야. 이런 종목 사담는다. 좀 진짜 놀랐습니다. 그사세 버크셔 같아요. 해서웨이가 그 안에 들어갈 줄은. 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저희 랭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야기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우리나라 이 고액자산가들이 9월달 기준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4위가 두산에너빌리티. 남아있는 종목들이야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모. 네이버 있고요. 네. 한미반도체, 한화오션까지 있는데요. 이 셋 중에 고액자산가분들이 9월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혹시 예상 가능하십니까? 그거 모르면은 뭐 전문가 뭐 이런 거 그만둬야 되겠죠? 그거 모르면 그죠? 그런 거 모르면 뭐 전문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오. 9월 달에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며, 그 다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뭔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시세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성장 가능성을 놓고 매매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투자금이 큰 분들이니까. 보통 우리가 고액자산가 그러면 10억이 아니고요. 최소한 한 20억, 30억, 40억, 50억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그런 섹터가 사실은 조선업이니까 뭐 한화오션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많이 매수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지금 AI 시대에 생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우리가 반도체 중에서 HBM 같은 수요가 폭발하는 한미 반도체가 한 3등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금산 전문가님한테는 질문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도 출제자 입장에서 되게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이게 눈을 둘 곳이 없어지면서. 아니 거의 해설을 순식간에 해주시니까 뭐 일단 이게 정답이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듣자마자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팔이 뭔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내가 보는 산업군 그리고 내가 좀 선호하는 산업군이 다른 이 고액자산가들도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왠지 반도체 섹터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선의 한화오션의 1위, 야. 2위 네이버, 3위 한미반도체 이렇게 줄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역시 우리 토마토의 투자 전문가께서는 아주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냉철한 시선, 이 분석력을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첫 번째로 봐주실 종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주 이오테크닉스부터 볼까요? 아니, 요거부터 아니면은 볼게요. 시젠부터 봐야 될까요? 이희 야토님의 종목 닉네임이 신나네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요. 예. 아까부터 채팅창에 이 종목 얘기가 좀 나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톤을 좀 시즌. 살려서 불러주세요. 이희토님께서 시즌을 보내주셨는데요. 만족스러워요.
CJ는 진짜 아시죠?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전설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이거 시총 12안도로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탑10에 들어갔어요. 말도 못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아이고 이 오랫동안 이게 뭡니까? 진단 키트의 대장이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요? 42,000원에 20%입니다. 아 이게 닉네임은 신나는데 이 종목의 상황은 신나지가 않습니다. 25,250원. 아 이거 진단키트 종목이 과연 올라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뭐 감염병 사태 이런 거 아니면 저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조심스럽게 진단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CJ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2020년도 3월 19일 날 그때 당시가 코스피가 장중에 9% 정도 하락이 나왔죠. 종가는 8% 정도로 마감이 됐지만 9%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요. 한 350포인트 정도가 급락한 거죠. 제가 2020년 3월 19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CJN의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였느냐면요. 대략 주가가 요 가격대죠. 그죠? 이게잖아요. 요때 주가가 제가 높게 잡아도 있잖아요. 주가가 거의 5만원대죠. 그죠? 거의 5만원대. 요 종목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게가 얼마예요? 이게가 거기가 좀 30만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죠? 요 정도 그죠? 제가 정확하게 보면 얼마입니까? 보니까 32만 2천원이죠? 요까지 급등을 한 거죠. 32만 2천원. 이게가 5만원대. 오늘 제가 신의 안수에서 방송할 내용인데 먼저 제가 여기서 종목 진단을 먼저 해버리네요. 이렇게 진단 키트라고 하는 거, 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때 당시에 2021년도 있잖아요. 2021년도에 이게 CJN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600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폭발적이죠. 영업이익이 6,600억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6,6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CJN의 주가가 지금은 영업이익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느냐? 이게 180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2021년도 6,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80억인데 더 비참한 것은 2023년도는요 적자였습니다. 2024년도도 적자였어요. 그만큼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한 종목군들은 이게 유지가 되려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유지가 되겠죠. 그죠? 제2의 코로나가 나온다면 모를까? 제2의 코로나가 나오면 모를까? 이제는 이 종목의 주가는 제가 봤을 때 10만원 이상 가기는 어려운 거죠. 아마 5만원 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마가 본 종목군들은요. 실적이 6,600억이 돼야만이 주가가 30만원 넘어가겠죠. 그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CJN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 있잖아요. 매수한 가격대가 42,000원에 2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42,000원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42,000원 어디예요? 지금 주가가 25,000원 요것도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매물대를 보세요. 이게 매물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최고로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얼마까지? 약 한 35,000원 정도.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죠.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죠? 조정받고 다시 또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넘어가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요, 제가 최고로
제가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호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겠죠, 그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발생이 돼야만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단기로는 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여유가 된다면 3만 5천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더 이상 어렵습니다. 진작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은요 이 주가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단기 3만 원 오면 매도. 만약에 좀 더 3만 원 매도하기가 아깝다. 나는 좀 더 들고 가고 싶다. 그러시면 3만 5천 원. 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서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즌을 돌아봤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시국에 정말 각광받던 종목이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퍼포먼스를 크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네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3만 원대에 들어가면 거기서 손절해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든 주식시장이든 헤어질 때 아름다워야 돼요. 맞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이별의 타이밍을 조금은 놓치신 것 같은데 네. 다음번 기회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 종목 상담 하는 동안에 저평가님이 올려주신 게 있는데 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증권주 폭등 중 오, 그래요? 해주셨어요. 오.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요. 지금 네.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다 10% 육박하는 우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와. 오전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네. 그리고 2차전지도 양봉돼요. 이런 얘기. 우와. 로봇주 급등. 여기까지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증권주가 눈에 띄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래서 지금 제가 HTS를 켜놓고 있는데 네. 한켠에서 계속 이렇게 급등 중이라고 이렇게 알림이 나서 시선을 계속 예. 뺏기고 있는 이 증권, 금융 섹터 오늘 상당히 좀 강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네요. 장난 아니죠. 그래요? 예. 그 가운데 상저에이커도 오늘 굉장하신데요. 반짝반짝 빛나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제작진은 예. 왜? 저거 무슨 뜻이죠? 왜 초록색을 갑자기?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급등하는 종목군들 사이에서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시멜로님께서 유일로보틱스 아이고. 마이너스예요. 지금 아. 어떤 자리인가요? 등등 이렇게 예. 종목을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신청을 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네. 저희가 채택을 해서 진단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다른 종목도 종목명만 이렇게 올려주신 경우 있거든요. 네. 원미수님도 한화 시스템 부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요.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좀 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고고식님께서 거의 실적 있는 대부분 주는 거의 다 크게 오르는 극강의 장이다라고 극강의 후덜덜덜 장. 이렇게 와.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평가님 증권을 보유하고 계세요. 자, 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보유하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목 진단 신청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또 한 종목을 가볼까요? 이정희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수익 많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금산 전문가님께 예. 이번에는 문 여사님이 들고 있는 종목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 이거 볼 때 됐죠, 사실. 솔트룩스입니다. 네. 솔트룩스를 비롯해서 이 AI 붐으로 인해서 뭐 전력 인프라, 칩 다 가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감감무소식이잖아요. 네. 과연 지금 위치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네. 비중이 30% 꽤 되세요. 현재 주가는 31,400원권을 지나가면서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원금 회복 가능할지 그리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이게 나와 있는 그 솔트룩스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AI 빅데이터 쪽에서는 상당한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AI 데이터 그 기업들의 주가가 흐름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안 빠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AI 빅데이터 종목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요, 이 주가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턴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아예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워낙 제가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은 매매 안 하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은 한번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솔트룩스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 마우스를요 이렇게 갖다 대시고 한번 보세요. 딱 재무제표 딱 키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보세요. 그냥 바로 나오죠. 딱 나오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는 거죠. 2022년도를 어떻게 되었는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는 어떻게 영업이익이 나오는가 볼까요? 적자 20억, 적자 93억, 적자 66억, 상반기 적자 92억. 그러면은 4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종목을 주가가 그전에 한번 테마 바람이 불어서 올라갈 때 그때 매도를 잘 하셔야죠. 그때 매도 못하니까 주가는 이 주식이 아주 정직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이거 거짓말 같죠?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주식은 정직하다. 실적대로 간다. 실적대로. 결국은 그게 끝은요. 그 끝이 엔드가 어떻게 되느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이걸 보시라고요. 이걸 보고 매매를 하시라니까요. 이걸 보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이언어 처리가 음성 인식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사실은 하나의 테마에 불과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은 나올 거예요. AI 쪽은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오면 주가는 앞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하락폭에 적어도 되돌리면 충분히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종가가 31,350원이죠. 그럼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5,000원 30%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35,000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의 자산을 여기다가 30% 비중을 싣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모한 거죠. 대한민국의 30% 정도의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은요. 시가 중에 1위부터 10위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여러분들 조선주나 방산주 하나, 전력주 하나, 여러분 또 지주사 하나 그 정도의 30% 비중을 싣는 거지. 이 조그마한 기업에 이거 비중 10%도 못마땅한 이런 종목에 30% 비중을 실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하시면서 내가 나의 원금이 만약에 1억이다. 1억에서 3천만 원 여기다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개인입니까?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개인이냐고요.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들 이런 종목을 매수하겠습니까? 대형주를 매수하시면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에다가 한 30% 40% 가지고 쭉 가져가면 삼성전자 가지고 한 12만원 13만원 가도 지금도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와 이와 같이 조금만 머리를 쓰세요. 조금만 생각하시고 조금만 내가 종목할 때 판단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고 매수가 오면 35,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 쪽까지만 해도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정말 불이 나게 달려갔죠. 그러다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다른 종목으로 승부를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솔트룩스 진단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임빈님께서는 금산 전문가님 PSK로 수익 내셨다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른 반도체도 수익 감사드리면서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런 감사의 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금산 전문가의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오늘의 랭킹 순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뭘까요? 예. 네이버와 한미반도체, 하나오션까지 야 이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종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9월에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 어떤 종목을 사담았을까? 3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3위는 바로 한미반도체. 예. 역시 반도체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한미반도체죠. 그런데 네. 확실히 이 돈 많으신 분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돈 냄새를 맡는다고 해야 네. 될까요? 9월 달에 한미반도체 차트 보면은 아마 그때 사실 때는 이 정도의 확신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쵸. 9월에 사셨으면 바닥 잡은 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이 10월 한 달 동안에만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50%나 올랐으니까요. 전체적으로 9월 달에 산 가격이 네. 156억으로 집계되면서 3위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이 고액 자산가분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한미반도체가 저 종목 진단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느꼈던 게 종목 진단 요청이 진짜 많이 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고는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 한미반도체가 너무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언제쯤 갈까라는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저도 답답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니까 한 번에 질주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꽤 오랫동안 한미반도체 가격이 제 머릿속에는 한 8, 9만 원, 8, 맞아요. 9만 원. 10만 원 안 됐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지금 15만 원 근처까지 와 있는데 네. 미리 사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 현재 시장이 약간 탄력이 둔화됐다가 다시 또 힘 받고 있습니다. 3,800선 안착을 위해서 막판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그 사이의 변화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지켜보겠습니다. 3위에는 코인테크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사업을 상용화하면서 2차 전지를 넘어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첨단 소재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새 2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위에는 원익홀딩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로봇주 역시나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26,850원을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26,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됩니다. 10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올랐는데요. 증시 호황 속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잔고 회복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현재 주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00원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24,800원 안팎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PNT 랭크됐습니다. PNT는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ESS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PNT는 직접 배터리 생산에 나서면서 AI 인프라 에너지 허브로 부상을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6거래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산일전기 올라왔습니다. 3분기에는 신규 수주가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력기기 업종 내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산일전기인데요. 현재 주가는 13만 7천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유일에너테크 랭크됐습니다. ESS 모멘텀 속에서 2차 전지 장비 수급을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오늘 장중 고점 1,968원 터치했고요. 현재는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단 채 1,8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지켜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바이오주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일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오주에서는 줄기세포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SMO에서는 ADC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좀 들려주시죠. 앞으로 이제 금리 이제 인하가 될 것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ADC 기술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그렇죠? 우리가 ADC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표적 항암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종목군들이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와 있는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 볼까요? 이게 리가캠 바이오죠.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클리언트
이게 나와 있는 큐리언트 같은 종목이죠. 저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제약바이오를 그 매매하실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그 매매를 잘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하게 되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면서 고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제약바이오의 플랫폼 기업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실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전통 제약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통 제약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못 올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 보십시오. 이게 주가가 지금도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전통 제약주들이 많아요. 하나 더 볼까요? 종건당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게 종건당 주가 전혀 못 갔잖아요. 이런 종목이 훨씬 낫습니다. 매매하기가.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동국제약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보세요. 이게 동국제약이에요.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국제약은 여러분들 이게 나와요. 제약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약사 플러스 화장품 플러스 헬스케어잖아요. 그죠? 동국제약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보면은 실적은 사상 최대잖아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를 보세요. 이게 실적을 보시면은 지난해가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804억이 가장 많이 나왔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804억이 나왔어요. 이거 내년 정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업 다각화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잖아요.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죠. 보세요. 얼마나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까?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 이게가 일봉 차트고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이게가 월봉 차트.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최하 바닥이잖아요. 이걸 보시고 이런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믿고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 기업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과거에 시장을 주름을 잡던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주가요. 지금요 깡통된 기업 수두룩합니다. 거래 정지된 종목이 수두룩해요. 무모하게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보통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거의가 60대, 70대죠. 그죠? 물론 젊은 양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와 70대 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퇴직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후가 길어지는데 약 80이나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앞으로 한 20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도 한 2배, 3배 정도 더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욕심을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낼 필요가 있겠어요?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투자고 그죠? 그러려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제가 여기 보면은 리각뱅크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보세요. 이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가 주가가 16만원짜리예요. 지금 13만원 내려와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16만원짜리가요 13만원 내려와 있다니까요. 이게 한 번만 더 빠져가지고 10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말 그대로 멘붕이에요. 멘붕. 안정적인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앞으로 금리 인하도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새롭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고민들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유니킴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또 양요님께서는 에코프로 비행 궁금하시다고. 아니, 행운의 지금 여섯기씨님도 계시네요. 옷장 들어서 또 2차 전지 탄력받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LNF 같은 종목이 갑작스럽게 좀 훅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는데 과연 그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오셨는데요.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탐님. 근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네. 너무 예전 사기 바이오 취급하시는 건 좀 고리타분하지 않나요? 하는 의견. 아마도 네이버 네. 카카오 쪽을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 나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여전히 좋은데 오후장 돼서 유난히 좀 돋보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섹터도 있고 네. 2차 전지도 개장 초보다는 오후 들어서 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네. 물소리님께서 신영증권을 올려주셨어요. 야, 요 종목이 올라갈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증권 섹터 갈 때 그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면서 부국증권, 신영증권이 대장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 되면은 또 브로커리지 비중 높은 키움증권이나 이런 네. 좀 사이즈 있는 증권사 위주로 가는데 오늘은 다 잘 가요. 네. 지금 신청 들어온 신영증권도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14만 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네. 13만 6,500원에 비중 10% 전망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증권 섹터가 좋아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오늘 증권, 금융, 급등의 배경도 궁금하고요. 시청자님 신영증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신인증권 제 친구의 딸내미가 이게 신인증권에 근무하더라고요. 이제 직원 수가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마한 증권사잖아요, 그죠? 보니까 연봉이 꽤 되던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보통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 나이는 이제 자식들이 나이가 거의가 3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 친구 중에는 나이가 지금 자녀가 나이가 40 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가 30대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물어보니까 신영증권에 다니는데 연봉이 꽤 많던데 약 한 1억 정도 되던데요. 연봉이 8천, 9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오래된 증권사입니다. 이 신영증권이 한 60년 전에 설립된 그런 증권사잖아요. 그죠? 재무구조가 탄탄히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죠? 신영증권이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고객 예탁금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 예탁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6조 5천억이네요. 그죠? 76조 5천억. 여러분들, 80조가 넘어간 적이 있죠. 그죠? 고객 예탁금이. 보통 이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물량이라고 우리가, 정시의 바로 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80조가 넘어간 적이 이제 오늘 보니까 76조입니다. 그 다음은 신용융자 잔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23조네. 그죠? 23조도 거의가 최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에 한번 고객 예탁금이 한 24조 가까이 간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 뭐 가장 높은 그런 지금 신용융자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한 가지 힌트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시에 과열이다고 할 때 우리가 정시에 과열이다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과열이 되느냐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신용융자 잔고잖아요. 신용융자 잔고가 23조고 고객 예탁금이 만약에 80조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거 나눠 보세요. 23조 나누기 80조. 그래가지고 신용융자 잔고가 고객 예탁금의 40%가 넘어가면 과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35%가 넘어가면 과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30%는요, 과열 아닙니다.
35에서 40%가 넘어가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거다. 이거는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고점을 잡는 방법이 약 한 6개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신용융자 잔고가 고객 예탁금의 35에서 40%가 넘어가면은 시장은 가열이구나. 지금 볼까요? 지금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요. 친절하죠?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23조 7천억 나누기 고객 예탁금 76조 5천억 원 나누니까 30.9%네. 그죠? 지금 보니까 30.9%니까 가열이 아니구나. 지금 시장은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하시면 되겠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많아지고 신용융자 잔고가 많아지면 증권사의 브로커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증권주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신용증권은요, 이분께서 지금 그 매수한 가격대가 13만 6,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진짜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수가 제가 좀 시간이 나면은 제가 2020년도 팬데믹 상태와 올해 2025년도의 주가의 같은 점이 뭔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가 69% 올라갔고, 지금 올해 2025년 4월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47%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지수가 4,200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정권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따라서 이 종목 가지고요.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적어도 전 고점 가까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입니다. 이 정도 오면 한번 매도를 한번 고려하세요. 지금은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중은요, 지금 10%니까 비중 너무 적습니다. 비중은요, 한 15% 정도까지 가셔도 돼요. 비중 15%. 정권주는요, 제가 대형 정권주는 삼성정권은 한 20% 정도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신영정권은 좀 사이즈가 적으니까 한 15% 정도. 오늘 만약에 주가 오를 때 따라 붙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15% 가지고 16만 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싱싱 잘 달려가는 종목 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금산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금산 전문가의 네. 조언에 따라서도 수익 내신 분들이 게시판에 매화 친구님도 고맙습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좀 아쉬우신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신의 한 수에서 또 금산 전문가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의 주제, 고액자산가들이 9월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을까요? 그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실리를 챙길 수 있을 만한, 투자 히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였죠. 자, 1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하나오션이 맞군요. 네, 예.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샀대요. 그리고 또 네이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300억 원 정도. 우와. 이거는 한 증권사의 이 고액자산가 기준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증권사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와. 여기에다가 네이버는 232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 여기 올라온 종목군을 보시면 9월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가 횡보하던 그 그쵸. 시절에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10월 달에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계실 텐데 네. 지금 고고식님께서도 그때 좀 더 담을 걸 껄무새만 된다고 하셨는데 예. 요즘 들어서 주식시장에 껄무새 스타일이 참 많죠.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샀어야 됐다 이런 얘기 말이죠. 자, 여러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감한 행동, 그리고 정말 대박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